자, 저희 알기 쉬운 생활법령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도 일부 강남에서는 집값이 급등하면서 이 허위 계약에 대한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이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서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부동산 거래 신고, 흔히 집을 사고 팔고 이렇게 거래를 하고 난 후에 실거래가 등을 신고하는 걸 말하는 게 맞는지 황 변호사님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라는 것은 아까 MC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기반해 마련된 제도고요. 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 실거래 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 계약의 관행, 보통 다운 계약서라고 하죠. 그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좀 더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실제 가격대로 거래를 신고하도록 만든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주로 중개업자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동산 거래 신고, 중개업자가 이렇게 신고를 해준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예, 뭐 그렇다고 보셔도 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 체결한 후에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을 해야 되고요. 혹은 전자로도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통해서도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중개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던 그 해당 중개업자도 네. 신고 의무자이고요. 그에 더해서 매도인, 매수인 또한 신고 의무자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는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한 경우에는 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 지워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부동산 거래 이익을 높이거나 아니면 대출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업다운 계약서 쓰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거 당연히 잘못된 행동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판촉 계약서에서는 싸게, 이제 산촉 계약서에서는 이제 비싸게 이렇게 매매가를 다르게 쓴 계약서를 업다운 계약서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업다운 계약서를 통한 이제 부동산 대금 조작 행위는 부동산 신고법에 따라 행정 처분은 물론 사기죄까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네. 부동산 거래 신고 시 금지되는 행위 중에 이제 몇 가지 주요한 것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첫째 이제 매수인이나 매도인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신고를 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또한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된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됩니다. 거짓된 내용의 신고를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자는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 이제 거짓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를 역시 해서도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 허위 계약으로 실거래 가격을 올리는 일까지 생기면서 정부가 개정안을 내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당초에 부동산 거래 신고법을 규정한 취지는 다운 계약서를 쓰지 못하도록 하자. 그렇게 네. 해서 세금 탈루를 없애자라는 게 목적이었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희한한 증상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비싸게 팔린 것처럼 부풀려서 거래 신고를 합니다. 네. 그런 걸 보고 이제 자전거래라고 하는데요. 맹점이 뭐냐면은 부동산 자전거래라는 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따르면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에만 신고를 하고 거래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해제 신고를 의무지우지 않았다는 점을 이용한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허위 계약서를 고가로 작성을 해서 실거래가로 등록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계약을 파기합니다. 부동산 계약을 자치단체에 신고를 해서 실거래가를 높인 다음에 취소를 해도 해지 신고를 따로 하지 않으면 신고 가격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면 그 부동산 신고 내용을 보는 사람들은 이 부동산은 이 정도의 실거래가가 형성되어 있구나 라고 보는 거죠. 바로 그 점을 이용한 건데요. 정부도 모르지가 않았죠. 그래서 정부는 최근에 부동산 거래 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을 개정을 해서 일부 개정안을 통해서 시장 교란 행위를 방지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그 개정된 점을 보면요. 네. 먼저 기존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됐는데 네. 그 규정을 30일 이내로 단축을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요.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그리고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 해제 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를 차단하고 거래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역시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허위계약 신고에 관한 금지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만약에 허위계약 신고를 금지하고 이를 강력하게 단속 처벌할 수 있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하고요. 또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 규정까지 함께 마련을 했습니다. 업다운 계약이나 자전거래 등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직접 또는 시군구 등 공동으로 조사해서 강력히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과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보유 신고 내역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부동산 거래 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바로 공인중개사인데 공인중개사 관련된 법도 일부 개정이 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의 일부 내용을 또 설명을 드리자면 네. 가격 왜곡 행위 및 집주인의 이제 가격 담합에 대한 금지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해서 공인중개사 등의 이제 공인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등 어떤 중개사 업무 방해 금지 규정 또한 마련했습니다. 또한 이제 상시적 신고와 조사가 이제 이뤄질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교란 행위 신고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 또한 마련했습니다. 개정된 부동산 거래 신고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예. 공인중개사법은 이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집값 거래 질서 교란 행위 금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가 좀 투명해지면 이 집값과 거래 질서도 바로 잡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